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K2 소총의 역사와 재원, 세부 성능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 같은 개발 비화부터 K2 초기형에 대한 미국 총기협회의 평가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K2는 쓰레기 같은 총기라며 이런 총을 쓰는 한국군의 수준도 알만하다고 비웃던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의 차세대 소총의 실태가 드러나자 입을 꼭 다물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본 영상을 개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步枪因其核心机构与 M16不同而赢得了官司，并于1987年开始全面装备韩国陆军。此时已经接近冷战末期，苏联给予朝鲜的援助早已不如往日，朝鲜方面装备的依然还是老式的68式突击步枪，这一度让韩国人自信心爆棚，自己这边终于有支能赶上世界潮流的小口径步枪了。总的来说 ，K2 在服役之初也还算过得去。这种诡异的缝合怪设计让它拥有了较高的可靠性。 K2는 당시 세계 최고의 소총이었던 미국의 M16과 소련의 AK-47의 장점을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한국군이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국내 라이센스하던 경험과 기존 탄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익숙한 M16A1의 설계에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놀라운 신뢰성을 가진 AK-47의 내부 구조 설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K2는 서방권과 동구권 총기 장점만을 가져오면서 5.56mm 나토 규격 소총탄을 사용하는 독특한 총기가 될 수 있었죠. 而比起当时一中打5.56弹的北约步枪来说，它的价格又足够低廉，非常适合韩国这种全民征兵制国家。那 K2 的精度如何？根据美国1986年时的一份报告显示 ，K2 步枪在200米上对高1米、宽0.5米的人像靶进行5组各10发的精确射击，水平散布在 3.39 MOA， 垂直散布在 1.06 MOA。 여기서 MOA는 총기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총기의 명중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테스트한 K2가 이제 막 전력화에 들어간 초기형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개발한 총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는 K2의 높은 명중률은 당연한 수준이라 말하며 K2 소총의 단점들을 지적했습니다. 这个成绩总的来说优于当时很多步枪，也基本达到了 M16A1 的水平。但射手在使用 K2 时，明显感觉其后坐力远大于 AR 步枪。即便将导击档位适当调低后，其后坐力也还是强于 AR 步枪。同时 ，K2 的膛口消焰器没有制退补偿作用，而且其产孔式瞄具在低照度情况下非常难用，往往在射手眼前就是一片漆黑。但总的来说还是瑕不掩瑜了。对于战斗步枪来说，这个故障率明显有点太高了。但在北美步枪协会的测试中 ，K2 模拟掉入泥水中的情况。只有在纯粘土的泥浆进入机匣内部后 ，K2 才会成为一支栓动步枪。得益于结构简单 ，K2 在清除故障上也比 M16更为方便。最终，专家给予 K2 步枪必减的可靠性评价。 K2의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술 환경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계절에 따라 극단적인 기온차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한국군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전장 환경에서 교전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복무제도로 인해 비교적 숙련도 낮은 병사들도 총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정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K2 소총은 가스 조절기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정비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구조가 간단하게 설계되었죠. 즉 K2는 한국군을 위한 최적의 소총이었습니다. 不出所料的就是，韩国民间对 K2 的评价那是相当的高。一方面，因为这支枪是韩国第一支国造步枪，而且还很幸运的达到了世界的先进水平。这对于民族自尊心异常强烈的韩国人来说，简直就是一针强心剂。在 K2 步枪诞生的头几年时间里，各种溢美之词对 K2 那是毫不吝啬。另一方面 ，K2 的装备在韩国老百姓看来，也是大韩民国迈向民主化、改头换面的标志。 K2의 개발은 대한민국 방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식 소총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국민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K2 소총이 완성된 동시기에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차 K1, 첫 국산 호위함인 울산함 등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국산 무기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오늘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대한민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결실 중 하나인 K2 소총이지만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소총인 것은 아닙니다. 개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중국 전문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进入21世纪，尤其是皮卡丁尼导轨发明以后， K2 步枪已然显得有点跟不上时代。但韩国和日本一样，其突击步枪服役的几十年来，从来都没有出现过任何的改进，这在世界轻武器发展历史上显得格格不入。对于韩国国防部来说，大部分的国防预算那一定是要投入重型装备的研发当中去的。而从武器制造商本身来看， K2 已经打入了国际军火市场，在许多冲突热点地区销量不错，那他们自然也没有什么改进的动力，只要一门心思的生产就够了。于是韩军的步兵战术到现在都显得非常冷战做派，与当下流行的城市 CQB 完全搭不上边。 전쟁이 발발할 시 북한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소총과 같은 소화기는 차순위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보병 전력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된 K1A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K 시리즈 총기를 개발했던 S&T 모티브에서 차세대 특수작전용 기관 단종 STC-16을 내놓았었고 K2의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 레일을 달아 각종 광학 장비를 부착 가능한 K2C1 개량형을 제작하여 최전방부터 보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보병 하나하나의 전투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앉아서 서서 쏴, 엎드려 쏴 등 고지를 수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사격 훈련 역시 시가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전술기동 사격 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거리의 적을 제압하기 위한 사격 기술, 자세, 파지법 등을 총괄하여 CQB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CQB 부분에서 다소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나 특수부대의 경우 오래전부터 해외 특수부대와 교류를 이어나가며 선진적인 전술을 받아들여 근접 전투기술을 갈고 닦아왔었고 병사 개개인의 실전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특수부대 교관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한국군의 최적화된 전술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종의 부대 중 하나인 구사단, 백마부대는 1990년대 초 CQB 전문 테스트 부대로 선정되었었고 경기도 파주의 일산 신도시의 시가지를 그대로 축소해놓은 시가전 훈련장을 마련해두고 실전과도 같은 시가전 훈련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중국 군사 전문가가 K2 소총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었지만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한국군의 현재는 알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에 나온 단편적인 정보를 그대로 믿고 한국의 군사력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에서 제식화한 중국산 소총 QBZ-191을 언급하며 중국군이 아시아 군대 중 가장 현대화된 장비를 쓰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2019년 첫 공개되어 중국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QBZ-191은 중국 내에서는 서방의 AR 소총을 능가하는 뛰어난 총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적어 정확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QBZ-191의 성능을 추론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최고의 대테러 특수부대이며 드라마까지 되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비호 부대에서 QBZ-191 소총 도입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비호 부대는 QBZ-191 도입을 고려하며 몇 년간의 검증을 거쳤지만 전제적으로 뛰어난 총기도 아니었고 실전을 경험한 적도 없었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서방의 검증된 총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자랑스러운 국산 소총이 중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에게 거부당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최고의 무기라고 띄워준다고 해도 실전도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무기를 인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은 보병 장비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보병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은 차세대 소총 도입 논의 역시 진행 중이며 국내 총기 업체에서 K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소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군을 위한 수백만 정의 총기를 제작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의 총기 제작 기술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에 올라서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총이 최고의 총기로 뽑히기도 했었고 국산 소총이 페루,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군과 경찰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이드 인 코리아이면 전부 사들이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국내 유수의 방산 기업들과 함께 국내 총기 업체들을 초청하며 폴란드 제식 총기 역시
한국산 총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병 개개인의 전투력이 전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차세대 총기 도입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K2의 명성을 이을 명품 소총이 우리 장병들의 손에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